1학기 마지막 9번째 강의를 해주실 김경웅 교수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출생하셨고요. 1989년에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1993년 런던 대학교에서 임페리얼 컬리지 환경과학센터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을 보시면 94년부터 1997년까지 베이지대학교에서 자원환경공학과 조교수로 계셨다가요. 2004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의 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 7월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은 2003년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제13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고요. 2003년에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최우수 논문상, 2005년에는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셨네요. 그리고 2005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투발루와 키리바시가 사라지고 있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느라 무척 바쁘실 텐데 또 이 더운 날씨에 식사까지 하시고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저 같아도 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가능하면 재밌게 하려고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수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상대방은 하던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언제든 제가 강연을 할 때 혹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고요. 제가 아는 한 하겠습니다. 또 강의를 들으시다가 저건 너무 어려워서 재미가 없어서 도저히 못 듣겠다 하면 제가 거기서 그 슬라이드를 넘기고 다음 슬라이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미가 없으시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강의는 한 1시간 정도는 제가 준비한 이 슬라이드로 강의를 하고요. 10분 정도는 투발루 키리바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와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 10분쯤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투발루와 키리바스는 나라 이름인데 혹시 가보신 분 없으시죠?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 재미가 없는데 안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태평양상에 있는 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월드컵 할 때 바누아투라는 나라 보셨죠? 어느 나라인가 7대0으로 지고 이런 나라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바로 이 투발루 키리바스처럼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 나라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섬들의 특징은 산호섬입니다. 보통 제주도, 피지 이런 섬은 화산섬이라서 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산호로 된 섬이라서 키리바스 같은 경우는 최대 고도가 3m 밖에 안 되는 섬이라서 요즘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고요. 키리바스는 인구가 10만 명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공항 도착하는 입국 심사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컴퓨터도 없고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이 광주의 터미널이 광천으로 옮겨오기 전에 광주역 앞에 터미널에 예전에 와본 적이 있었거든요. 해남 가느라고. 거기만도 더 못한 게 공항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거는 2차 대전 때 타라와 전투라고 남태평양에서 일본과 연합군이 치열하게 싸운 이 키리바스의 수도가 타라와인데 거기에 아직까지도 일본이 남겨놓고 간 이러한 탱크, 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집에서 살고 있고 먹는 물이 없어서 이런 우물물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있는 이 나라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먹는 물 장치를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키리바스, 보통 우리나라에 다 키리바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 스펠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지 사람들 말에 의하면 TI가 발음이 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확히 발음을 하면 키리바스가 맞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네이버 모든 데 키리바시라고 돼 있어서 키리바스라고 치면 아무것도 안 납니다. 키리바시라고 치셔야지 나오고요. 위치는 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선이 바로 이 원래가 지나가야 되는 날짜 변경선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날짜 변경선 좌우로 돼 있어서 그 날짜 변경선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막 이렇게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키리바스라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는 호주와 하와이의 중간쯤 되는 남태평양 폴리네시 섬나라고 오스트레일리아와 하와이 사이 중간에 있는 적도 근처에 있는 저개발 국가입니다. 그리고 뉴 칼레도니아 근처에 동쪽에 위치한 날짜 변경선 산에 흩어져 있는 섬 나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시간이 우리나라와 시차가 3시간, 우리나라보다 3시간 빠른 나라입니다. 시차가. 그 나라는 이렇게 섬 몇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바다, 해양 자원은 엄청나서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 뭐 어마어마해서 우리나라의 뭐 몇백 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주로 우리나라의 참치, 동원 참치, 사조 참치가 참치를 대량으로 잡는 곳이 바로 이 키리바시 근처입니다. 33개의 산호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제도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저희가 이 키리바스에 가게 됐냐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태평양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먹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그 자료를 봤을 때 이 키리바스라는 나라가 가장 이 나라들 중에서도 먹는 물이 부족한 나라였었습니다. 이 섬이 그래도 가장 큰 타라와라는 섬이고요. 여기에 섬의 몇몇 지역을 저희가 방문해서 실제로 정수장치를 공급해줬고 이번 8월에도 여기에 가서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수장치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TI가 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키리바스에도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스타벅스거든요. 근데 진짜는 아니고 짝퉁 스타벅스. 그러니까 이 공항 앞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왜 이 남태평양의 나라에 지원을 하도록 시작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피지는 이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큰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올림픽에서 럭비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딴 것 때문에 엄청 유명해진 그런 나라죠. 인구는 500만도 안 되는 나라인데요. 원래 이 피지라는 나라는 그 열대성 사이클론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2016년 2월에 윈스턴이라는 초대형 그 열대성 사이클론이 지나가고 그때 최대 시속 200km에 이르는 사이클론이 지나가서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황폐화 시켰습니다. 뭐 원래 먹는 물도 없었지만 그 사이클론이 한번 싹 휩쓸고 가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열대성 사이클론이 숫자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강도도 굉장히 계속 세지고 있어서 이런 피지, 바누아투 이런 나라들이 원래 먹는 물도 없었는데 이러한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수자원이 완전히 오염돼서 이렇게 먹을 물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뭐 타히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문따웨 이런 섬에 가서도 지진이나 이런 게 나면 가장 먼저 심각한 게 먹는 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뭐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먹는 오염물이 굉장히 필요한 셈이고요. 이 나라들은 사실 산업 시설도 별로 없이 주로 이 서방의 지원으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사이클론 피해를 입어서 나라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나라의 기후 변화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소형 중력식 막 여과 장치를 기증을 했고요. 이제 8월 달에는 좀 더 큰 규모로 300명 정도 마을이나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막 여과 장치를 기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중력식 막 여과 장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남태평양 도서국가가 기후변화의 그 큰 문제를 그 피해를 입고 있는가 하면 사실 이 기후변화는 서방 여러 나라들이 산업화하면서 자동차 많이 쓰고 뭐 전기 떼고 이러느라고 탄소를 배출해서 기후변화를 일으켰는데 사실 이 남태평양 이 나라는 기후변화를 하나도 일으키는데 기여한 게 없거든요. 하지만 피해는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전 지구적으로 이런 나라를 도와주려는 일을 하고 이 사진이 제가 그 키리바스에 있는 한 마을의 장치를 기증한 사진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기후 변화에 의한 저개발국의 안전한 식수 문제 해결,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하는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IPCC라고 국제 기후 변화 패널 이런 데서 몇 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는데 자연재해, 기온 상승, 그 다음에 뭐 얼음 빙하가 녹는 것 등등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나라는 바로 이 태평양성에 있는 군소 도서국입니다. 여러분도 뭐 몰디브가 없어진다는 등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런 섬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남태평양의 피지, 키리바스, 투발루 이런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태풍이 굉장히 강한 태풍이 여러 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키리바스는 인구가 10만인 나라이고 투발루는 인구가 10,000명인 나라입니다. 진짜로 조그만 나라죠. 10,000명이면 광주 10만 명이면 아마 첨단보다도 작지 않나 싶은데요. 이 10만 명 중에 키리바스는 또 이 타라와라는 수도에는 5만 명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밀도가 두 번째로 높은 곳이 또 그 와중에 키리바스에 있는 타라와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먹는 물도 없어서 주로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모아서 먹고 있는 상태인데 또 빗물마저도 충분히 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건기 이런 때는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빗물조차도 먹을 물이 없고 이런 장치는 여기 있는 WHO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받은 빗물을 오랫동안 놔두다 보니까 대장균이랄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물 오염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물탱크 안에다가 여러 가지 수처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의한 강수량 감소, 그 다음 해수면 상승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리바스는 가장 높은 곳이 해수면 위에 3m거든요. 근데 지금 50cm가 이미 올라왔고 2100년까지 해수면이 1m까지 상승되면 이 나라는 아예 없어진다 라고 보고가 되고 실제로 그 뒤에 가면 이제 동영상에 보시겠지만 키리바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2100년이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피지의 어떤 땅을 사서 이쪽으로 옮겨가고 싶은 사람은 다 옮겨가라고 해서 일부 이주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기후변화에 아주 취약한 나라이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빗물, 지표수, 지하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모아놓고 있으니까 수인성 전염병, 뭐 그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병이 굉장히 만연해서 그 영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한 식수원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이 사업이 의미 있는 점은
자,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탄소 배출권을 획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제 탄소 배출권은 결국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게 우리가 화석 연료를 떼거나 아니면 자동차 그래서 나온 거에서 탄소가 배출돼서 기온이 올라가는 거니까 파리 협약에 의해서 이제 각 나라들이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얼마씩 탄소를 줄이자라고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며칠 전에 트럼프는 나는 그거 이제 안 지키겠다. 그래서 파리 협약 탈퇴한다고 막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파리 협약 내용 중에 탄소 그러면 우리 각 나라가 얼마씩 이렇게 줄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나라가 자기네가 더 많이 하겠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 협약을 이끌어낸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 뭔가 제재 사항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옆 나라들이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거보다 더 줄이면 그만큼 돈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이 배출을 못 지키면 돈으로 떼와야 되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저희 이 장치가 물을 끓이지 않고서 이러한 수인성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여러 미생물을 없앨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뗄 때 배출되는 탄소 배출권을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만큼을 국제시장에서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협약 기구 이런 데서 현재는 탄소 1톤에 2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장치를 개발해서 탄소 1톤을 저감하면 어떤 기구에서 저에게 2만 원을 주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장치가 그런 거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잠시 이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력식 막 여과 장치입니다. 중력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동력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물을 올려놓으면 물 무게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전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중력식 그래비티 드리븐 멤브레인 멤브레인이라는 기술은 막 여과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멤브레인이라는 거 안에 요런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이 구멍보다 크면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대신 이러한 뭐 미생물이나 이런 걸 걸어내려면 이 구멍 사이즈가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그러니까 무지무지 작아요. 0.001mm 정도. 그래야지 그런 걸 걸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식 막 여과 장치. 장점은 별도의 에너지 및 소모품 필요 없이 운영할 수 있고 이 장치의 특징은 그 유지 보수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연구실에서 이 장치를 가지고 1년 이상 테스트를 했는데도 아무런 유지 보수가 없어도 계속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장점은 이제 이러한 그 막 여과 장치의 가장 단점은 어떤 물질이 여기 들어서 꽉 껴서 물이 안 통과되는 게 가장 단점인데 어떤 힘을 들여서 이걸 막 빨아들인다면 얘가 이렇게 막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중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막힐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이상 사용해도 요 결국 남는 것은 요 아래 부분에 이렇게 건더기 같은 게 이렇게 밑에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로 한번 씻어서 버리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아무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정수기 이름을 희망 정수기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제작한 것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멤브레인이 이렇게 막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장치고 여기다 물을 부으면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현장에 저희가 적용할 때 이런 되도록이면 이걸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만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물통을 사서 거기다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장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식 막 여과 장치는 에너지가 필요 없이 물로 할 수 있고, 병원성 미생물,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장티푸스, 뭐 콜레라, 뭐 이런 것 등을 거를 수 있고요. 10년 이상 아무런 유지 보수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요 사이즈는 가정용 사이즈라서 한 4인 정도가 먹는 물을 만들어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저희 학교에도 뭐 이 장초가 많이 있고, 보통은 제가 이 장치를 들고 와서 걸러서 시음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치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오염물질이 이 구멍으로 통과하지 못해서 이 오염물질을 거르는 거죠. 세로로 된 막을 통과하지 못해서 깨끗한 물만 나와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탁도나 대장균도 90% 이상 제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소규모 장치를 피지 키리바스에 한 50대 이상 공급을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조그만 것도 좋지만 학교나 병원에서 만들 수 있는 한 3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인 것처럼 이렇게 빗물을 모으는 각 병원이나 학교마다 한 5톤, 10톤짜리 그 탱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런 큰 물탱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빗물을 받아서 모아서 마시고 있는데, 물이 워낙 오염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장치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이 물탱크 안에 그 장치를 집어넣어서 물을 먹을 때 깨끗이 걸러서 먹을 수 있게, 저희가 생각하는 양은 1시간에 60리터, 그러니까 1분에 한 1리터짜리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한 300명 정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이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후기술 현지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키리바스는 인구가 10만 명이기 때문에 300명 쓰는 거를 300대만 공급하면 그 나라의 모든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투발루는 인구가 10,000명이기 때문에 30대만 공급하면 그 나라의 모든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 미래창조학부에서는 그 돈을 다 대주지는 않고 저희가 각 나라에 몇 개씩 기증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걸 이번 8월 달에 지금 가져가서 할 계획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그 구호 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 나라에 이거를 공급하려고 하십니다. 이제 아마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럼 대충 얼마예요? 이게 가장 제가 강의 끝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건데, 실제로 요거 하나는 만드는 데는 한 25만 원 정도, 가정용은 25만 원. 근데 사실은 요 막 값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한 300명 정도 쓰는 거는 사실 이 막이 크고 그런데 현재는 한 만드는데 200만 원 정도 하나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막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 값은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맞출 수 있을까? 그러면은 키리바스의 100만 원에 300대면 3억 원인가요? 3억 원이면 그 모든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2016년부터 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이 몽골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몽골에 가서도 테스트를 했고요. 이제 2016년에는 피지에 가서 테스트를 한 거고, 실제로 그 저희가 꼬마들이 이제 이 저희가 공급한 장치로 물을 먹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은 투발루의 환경부 장관이신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꼭 갖다 달라고 하셨고, 얼마 전에 저희가 키리바스 가서 이런 장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현장에 가서 이 물탱크 사진 찍어 온 거거든요. 이러한 물탱크 안에다가 큰 사이즈의 막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처리 전의 물이고 처리 후의 물인데, 처리 전의 물 자세히 보시면 뭐 이렇게 하얀색 점 같은 게 막 많이 있죠. 그 숫자가 바로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미생물 얘기하면 이렇게 하얀 플레이트에 막 맨날 긁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긁으면 그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는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99.9% 이상
이러한 미생물이 처리됐고요. 저희가 사실 이 일은 그 WHO에 있는 피지 사무실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에게 키리바스 정부, 투발루 정부에서 또 WHO 남태평양 사무소에서 병원이나 학교에 우선적으로 이런 장치를 좀 공급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 그 피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 키리바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치를 잡을 수 있는 그 수역이 굉장히 넓은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배 하나가 들어가서 참치를 잡는데 한 2만 불, 3만 불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서 큰 배 하나가 조업하는데 근데 그 돈을 올려받으려고 잠시 우리나라 참치를 못 잡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리바스가 가장 요청하는 게 물 문제니까 우리가 이 장치를 줄 테니까 참치를 잡게 해달라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재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렇게 그 다시 참치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소 배출권 또는 배출권의 탄소 화폐 영어로는 카본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면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하는 청정 개발 체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저감하되 자기네 나라에서만 저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도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해서 그만큼 탄소를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줄인 것을 실제 약속한 것보다 더 줄이면 돈으로 주고 파는데 현재 톤당 뭐 한 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24,750톤의 탄소를 줄인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외국에 나가서 줄이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줄일지, 예를 들어 뭐 한 가지 방법은 몽골에 나무 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장치를 키리바스에 공급하면 거기 물 문제를 해결해서 좋고, 우리가 한 대 공급할 때마다 계산해 보면은 톤당 한 6,000원 정도의 돈이 들거든요. 1톤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이거를 330대, 키리바스에 300대, 투발루에 30대 공급한다면 그때 생기는 뭐 그 총 소요 비용 단가 등등하면 굉장히 많은 이윤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저희의 경쟁 제품인 라이프스트로라는 제품은 케냐에다가 총 25,000대를 공급해서 한 어찌어찌 해서 그 굉장히 1톤당 4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러한 업무를 대신 대행해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치를 인증받고 이제 8월부터 공급을 하면 톤당 한 대당 얼마씩 탄소 배출권 저감 효과가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을 이뤘습니다. 뭐 기술적인 거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는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키리바스를 선택한 이유가 참치를 잡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네. 예를 들자면 참치를 잡는 회사는 사기업인데, 네. 사기업이 하는 일을 국가가, 미래부가 뭐 지원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결국 사기업이 돈을 아까 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그 시설비랄지 이런 정도는 그 참치 잡는 회사가 네. 좀 공식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몇 개를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동원 참치 이 김재철 회장님도 또 예전에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고 하셔서 저희 총장님과 같이 가서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필요한 일이고 자기네 회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참치 협회, 잡는 협회 이런 데서 자기네가 몇 대를 기증하시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그런 분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기증하시면 내가 뭐 3대 기증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3대를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사업을 학교에서 지스트 희망정수기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부에서는 그냥 시범 실증하는 것까지만 해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뭔가 기증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키리바스 선택은 것이 그러면은 그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도 이지만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참치 산업을 좀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건가요? 그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참치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키리바스를 선택하게 된 것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제일 먼저 문제가 있을 나라, 없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급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했는데 마침 키리바스 정부가 참치를 못잡게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러면 키리바스랑 좀 뭐 대화를 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주면서 할 테니까 좀 참치 좀 잡게 해달라. 그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처음 참치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팀은 저하고 저희 이제 이윤호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그 장치를 개발하신 분이 있고요. 크게 이제 저희 그 국제기구 주로 이제 WHO 그 남태평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정부 보건부나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 장치를 만들어주는 회사는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이런 장치를 보내고 현지 공간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개발했던 그러한 무동력 그 멤브레인 장치가 어떻게 그 섬나라에 기여했는가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러한 그 개발도상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건 사실 슬라이드 몇 개 정도 거기 또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 2004년부터 저희가 동남아 메콩강 유역의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는 걸 했습니다. 특별히 그 메콩강 유역에는 지하수 안에 비소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남아 이런데 그 여행 가보시면 그 물이 되게 없고 보통 집에 옆에 이렇게 무슨 웅덩이 같은 거 하나씩 주로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뭐 강 위에서 살고 호수 위에서 살고 많이 그러는데 뭐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냥 그 강 위에서 살고 그냥 바로 내려보내고 또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그 캄보디아 그 시엠립 가시면 그 톤레사포스라고 큰 거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거기 잡아서 잡은 물고기로 맨날 밥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 많은 나라들이 하수 처리 시설이 없어서 지표수, 하천수, 호수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UNEP 이런 UN 환경 계획, UNDP 이런 데서 지하수를 파줬습니다. 지표수가 오염돼서 못 먹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하수가 비소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광산, 공장 이런 데서 그런 게 배출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대수층이 형성될 때 굉장히 넓은 지역에 그 비소가 자연적으로 부화되어 있는 겁니다. 오염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는 뭐 너무나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인구의 25%인 1억 4천만 명이 비소로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장치를 만든 거였고요. 그러한 일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선상에서 저희가 이제 남태평양까지 추가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2006년도에 그 CM립 그 앙코르와트 있는 데서부터 저희가 옹달샘이라는 장치를 공급을 해서 현재까지 뭐 한 20여 개국에 50대 이상 공급을 했고요.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베트남, 캄보디아, 메콩강이 6개 나라를 통과합니다.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통과해서 나오는데 이 메콩강 유역의 비속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농사를 지을 물이 없어서 이렇게 지하수를 퍼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지하수에 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소 기준치를 10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라고 하거든요. 10 ppb라고 하는데 ppb라는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요.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감이 안 오시니까 대충 말씀드리면 잠실 운동장 5개의 먼지 하나가 ppb라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잠실 운동장 5개의 먼지 10개만 있어도 그게 기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독하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지하수는 그거의 10배가 넘는 비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런 지하수로 농사를 지으니까 쌀 안에 비소가 많이 농축돼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온 쌀에는 비소가 농축됐다라는 알아서 수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했던 장치들을 현재까지 공급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캄보디아의 메콩강 유역에 가면 비소가 가장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피부암이거든요. 피부암. 그리고 이 비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왕이 자기 첫 번째 부인에게 사약을 내줄 때 장가를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장가를 가기 위해서 비상이라고 하죠. 비상. 그게 비소 산화물입니다. 이 비소가 들어있는 덕분물이거든요. 그렇게 사용됐던 굉장히 유독한 이러한 비소가 지하수, 농작물에 있어서 그걸 먹는 사람들의 이렇게 피부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이것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수자원이 고갈돼서 지하수를 썼는데 그 지하수가 그렇게 오염됐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장치를 현재까지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공급했던 게 2006년도에 그 CM립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에 저희가 이러한 장치를 공급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저희가 계속 그 물을 받아서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비소가 충분히 처리됐는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케냐 같은 경우는 수은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서 사실 이 마사이족이 이런 호수물을 먹고 있는데 이 호수물의 이 녹조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거 장치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를 보냈고 뿐만 아니라 남수단 이제 이러한 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소라는 것은 다른 오염물질보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그냥 중력으로는 안 되고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돌린다거나 페달을 밟는다거나 이러한 장치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비소 처리 장치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베트남에도 비소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소 오염 처리 장치를 공급해서 현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몽골의 고려사라고 한국 스님이 가 계신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도 여러 가지 오염물질 때문에 먹는 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장치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지진 났던 문따웨이라는 섬에 환경부랑 같이 15대의 장치를 공급해서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5톤 정도의 크기의 그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저희 실제 학교 안에 3톤짜리 탱크에다가 이렇게 큰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넣어서 여기 지금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그 기후변화에 의해서 취약한 나라들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 이렇게 GIST 희망 정수기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선교 목적이나 여러 가지로 내가 어떤 나라에 이런 장치를 공급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전달하고 이러한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보면 뭐 이제 좀 골치 아픈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일단 그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까지라도 혹시 궁금하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영상을 보시도록 할까요? 태풍과 허리케인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10년 전보다 40%나 늘어 북극 빙하는 40년 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오는 2070년에는 모두 녹아내릴 것이라는 세계적인 휴양지인 인도양의 몰디브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몰 위기에 놓인 아프리카에서 물 부족으로 극심한 식량난이 가시화되는 환경의 역습을 인류가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은 21세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태풍과 홍수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 위기에 놓이는 섬나라가 늘고 있다. 반면 극심한 가뭄에 의한 식량 위기로 지구촌 곳곳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결국 환경재앙이 되어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나라가 있다. On climate change.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point fingers at each other regarding responsibility for and leadership on this issue, our people continue to experienc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sea level rise. 아노 대통령은 키리바시 공화국의 대통령이다. 오세아니아 동북방 남태평양상에 있는 키리바시 공화국은 811제곱킬로미터, 대구광역시 정도의 크기로 인구 10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나라다. 정식 명칭은 키리바시 공화국이지만 보통 키리바시라 부른다. 아름다운 바다와 33개의 환초성으로 이루어진 키리바시는 가난하지만 풍족한 어족 자원을 자랑하는 조용한 나라다. 열대숲과 과일나무는 소박한 이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은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키리바시가 세계 최초로 사라지게 될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약 35년 후 키리바시는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원래 해변이었던 곳은 바다가 됐다. 국가의 지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 키리바시 해수면은 연평균 6ml 상승하고 이것은 지구 평균치의 3배 수준이다. 바다가 지척이지만 물이 귀하다는 부분.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우물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다. 그나마 식수로 쓸 수 없고 목욕을 하거나 빨래를 하는 데 이 물을 사용한다. 물에서 짠맛이 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물로 겨우 식수를 해결하지만 위생 상태를 확신할 수 없다. 마을에 고립된 사람들은 하루하루 두려움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기후변화는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통조림과 같은 정크푸드에 의존해야만 하는 서민들.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간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기후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키리바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물고기 역시 갈수록 잡기 힘들어졌고 크기도 작아졌다. 과거
키리바시에서는 풍토에 맞는 작물을 재배해서 자급자족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고온이 계속되고 염분이 밭으로 스며들어 이제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기 어렵게 됐다. The waves, the sea has broken into the freshwater pond. And so it's contaminated the freshwater lenses, destroyed the crops. And so the people, the livelihood of people is being very directly affected. 어촌에서는 상점도 귀하지만 대부분이 수입산을 판매한다. 나라 자체에서 생산하는 식품이 거의 없는 것이다. 채소나 과일을 살 수는 있지만 이것도 수입산이거나 가격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가난한 나라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키리바시의 수도 타라와는 사정이 좀 나을까? 타라와에는 인구 절반이 살고 있다. 침수 지역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평범한 가정을 찾았다.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주부. 도시에서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Until when did you drink this kind of water? I think like 50, more than 50 years ago, they still drink water. For now, it's just using for shower. That's all, the only thing we use it for. And washing, laundry. 주민들은 물에 대해서만큼은 예민한 편이다. 일반 가정에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저장 탱크가 있다. Yes, they kind of budget in how they give the water to people also, but not daily. It's like you're thinking ahead, soon you'll be like with them, saying good with them. So, but I feel it's kind of scared. How many people live in this area? This slightly more than 50 households now. There used to be a lot more houses here, but they all relocate. 키리바시를 시찰하는 인도 대사의 표정이 편치 않다. So there must be health problems also, right? There is like every, and this is what we're starting to see, the sort of trends like when there's springtime or flooding in areas of this outbreak of diarrhea, to try and correlate, the impact on health and when there's something happen, then how does health sector respond to this type of thing. 처리 전후에
제가 보여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기후 변화라는 거는 진짜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아 저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 베트남 하노이에 갔다 왔는데 하노이가 70년 만에 최고 더위가 왔다고 해서 48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가 있을 때는 44도까지 올라갔고요. 요번 여름에 48도까지 올랐다. 70년 만에 최고 더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우리나라도 그 온대 기후에서 이제 약간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우기, 건기 이렇게 바뀌는 기후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예보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자라는 농작물도 다 바뀔 것이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질문. 그 백홍감 비소 오염으로 심각하다고 아까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베트남 같은 데는 쌀 생산하는 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쌀에서 그 오염된 그런 것은 안 나타나요. 아까 잠시 보여드렸는데 캄보디아는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중에서 캄보디아가 가장 오염이 심각하고요. 캄보디아에는 그게 비소가 검출이 돼서 유럽 많은 나라들이 캄보디아의 쌀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서 그 나라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미 검출됐습니다. 그게 이제 지하수로부터 나온 지하수를 농사 지을 때 써서. 그래서 캄보디아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교회에서요. 네. 그 캄보디아에 매년 그 선교를 하면서 그 우물을 파고 네. 그 수가우집을 재개하고 개축하고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물만 팔려고 생각했을 때는 정치 않게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혹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주문을 해서 저희가 그 완제품을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해줄 수는 있는 건지. 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했고요. 주로 저희가 보낸 곳은 뭐 선교사님, 아니 신부님 가 계신데 뭐 절에도 보내서 제가 이 천국이든 극락이든 어디든 가긴 갈 것 같은데 그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뭐 그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 가져가서 설치하시면 되고 사실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에 있는 우물도 유엔 기구에서 지표수 오염돼서 지하수 먹으라고 우물 파줬는데 그게 지금 비소로 오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주려면 우물에다가 처리 장치까지 달아서 이렇게 걸러서 먹어라라고 하면 제일 확실한 거죠. 마을에서 먹을 수 있는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건지. 그 용량에 이제 마을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300명 정도 먹는다고 치면 그 현재는 한 2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근데 하여간 만드는 비용은 한 200만 원 정도면 300명 먹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